수학책 112쪽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각형의 둘레를 알아볼 거예요. 자, 사각형은 뭐죠, 여러분? 그래요. 변이 4개인 도형이에요. 그쵸? 둘레는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쵸? 길이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중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알림판과 학급시간표의 둘레를 자로재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알림판 하고요. 그리고 학급시간표래요. 알림판도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학급시간표도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도형이었죠? 정다각형이었어요. 그쵸? 정다각형, 정삼각형도 있고요. 정사각형도 있었죠? 오늘은 직사각형이에요. 자, 여러분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가 있죠? 그래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직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경위는요. 바로 각이에요. 네 각이 모두 90도인 사각형이 바로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네 각이 모두 90도이면 우리는 이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더라. 직사각형은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각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복습해 볼게요. 정에서는요. 자, 정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필요하죠? 그래요. 이때는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해요. 그리고 각도 모두 같아야 해요. 길이도 같고 각도 같으면 그때 우리는 정이라는 말을 붙이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각이 90도인 거, 그럴 때는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외워야 하고 익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약속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다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수학책에 초록색 상자 있죠. 초록색 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약속하기고요. 이 초록색 상자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책에 남아있는 초록색 상자, 반드시 그것은 개념이므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공식들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는 공식들 외우시면 머리 아파요. 그러면 수학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완전하게 이해하시면 까먹지도 않아요. 자,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그래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게요. 직사각형의 특징은 네 각이 모두 같아요. 그래서 각이 모두 90도예요. 직각이에요. 사각형이 반듯하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이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90도이므로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한번 알아보면요. 직사각형은 모든 각이 90도이므로 독특한 성질이 뭐냐면 알려주지 않아도 마주보는 길이가 같아요. 그쵸? 이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에요.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도형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런 특징, 저런 특징 알아보면서 직사각형은 이렇게 각만 같은 줄 알았더니 마주보는 도형의 길이가 같네. 이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둘레는요, 이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모든 길이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자, 더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더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10 만드는 5 더하기 5를 먼저 해볼게요. 10이고요. 6이네요. 따라서 16cm네요. 쉽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직사각형도 구해볼게요. 직사각형이네. 어떻게 알았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각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각의 표시예요. 그런데 특별히 90도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90도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90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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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네.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아니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길이입니다. 따라서 여기 단위가 미터인 길이, 총합도 길이로 나올 수 있겠죠. 똑같은 길이입니다. 먼저 6m, 4, 그 다음 6, 그 다음 길이 4임으로 계산을 해주면 10 해서 20m가 되겠네요.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이거 공식인데요, 선생님. 공식도 만들어야 돼요. 공식이 아니고요. 우리 3단원에서 선생님하고 규칙과 대응 배웠죠. 그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거기까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번 보니까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 길이가 2개 있고요. 세로 길이가 2개 있어요. 뭔가 자꾸 반복이 돼요. 아니면 가로 더하기 세로 한 것이 2개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식인가요? 공식 아니에요. 외우는 건가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뭐 공식이라든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했던 결과들을 보고 식으로 만들어보는 규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봤더니 뭔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내가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 정도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특징이 가로가 2개 있고요. 세로가 2개 있어요. 따라서 그걸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가 2개 있고요. 세로가 2개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지? 가로하고 세로 2개 더한 것이 또 있네. 맞아요? 가로와 세로를 2개 더한 것을 2번 있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공식으로 어떤 걸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이라는 개념만 명확히 해주시고요. 둘레가 무엇이다 라고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식은 우리가 규칙을 찾고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규칙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이지 이거 외워야지만이 이런 문제 풀 수 있다? 아닙니다. 알겠나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쓸데없는 걸 많이 외워요. 수학에서는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수학책 초록색 상자 안에 있는 바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수학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학책의 초록색 상자에 들어있는 개념은 명확하게 해두셔야지만이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2번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알아보네요. 또 새로운 개념이 왔어요. 평행사변형이에요.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 어떤 특징이 있더라? 평행사변형은요. 길이나 각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한 쌍만 평행한 게 아니고요. 두 쌍이 평행해야 돼요. 이것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평행해야 되고요. 이 변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평행해야지만이 우리는 두 쌍이 평행할 때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개념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뭐라고요?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할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더라. 잊지 마세요. 이 개념 언제 배웠죠?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교과서가 있다면 3, 4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초록색 상자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둘레, 뭐 특별한 거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도 되게 신기한 게요.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죠.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가 마주보는 길이가 똑같아요.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는 두 길이가 똑같아요. 마치 직사각형처럼요.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하면 이렇게 마주보는 길이도 똑같더라라는 어떤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레를 구해볼게요. 둘레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둘러싸고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거 다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해볼까요? 4 더하기 3이 7이고요. 이 7이 두 개가 있네요. 따라서 14cm 되겠습니다. 단위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평행사변형 볼게요. 2m고요. 마주보는 변도 똑같이 길이가 같다 그랬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단위는 미터이네요. 전체도 미터가 되겠네요. 그냥 써줄게요. 2m, 5m, 2m, 5m. 두 개 더하면 7이고요. 이것이 두 개가 있으므로 14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이것도 무슨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규칙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도 보니까 평행사변형도 둘레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두 개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변의 길이, 다른 한 변의 길이 두 배 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것들이 두 개 있으므로 결국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 두 배를 해주면 되더라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보니까 뭐랑 똑같죠? 직사각형 구했을 때랑 똑같아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은 우리가 이렇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이게 가로도 아닌 것이 세로도 아닌 것이 좀 애매모호해요. 직각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를 한 변, 그쵸? 얘를 다른 한 변이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가로, 세로로 두 개 더한 거를 두 배 하나, 한 변과 다른 한 변 더한 거를 두 배 한 거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도 아니고요. 이런 게 있더라. 규칙이 있더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규칙입니다. 3.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이번에는 마름모가 나왔네요. 마름모 보겠습니다. 마름모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해요. 각 필요 없어요. 평행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만 하면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마름모의 개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길이만 같았더니 어떤 성질이 나타나요. 한 변의 길이만 하면 나머지 변의 길이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마름모기 때문이에요. 마름모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거든요. 마치 정사각형 같죠? 근데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왜요? 마름모는 길이만 같으면 되므로 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마름모예요. 그럼 여기도 다 길이가 같겠네요. 그쵸? 그런데 각은 90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각까지 90도라면 얘는 어머 길이도 같고 각도 90도 내각이 모두 같네.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러분 알겠나요? 따라서 마름모는 마름모라는 게 힌트예요.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해. 따라서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직사각형 배웠죠.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라고요? 네 각이 모두 같아요. 90도로 모두 같아요. 마름모는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이것과 이것과 두 개가 합해진 게 뭐라고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러분 이 개념 이해하시나요?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전에 선생님 전 도형 못해요 해서 못했던 친구들은 지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컸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 안 됐던 게 지금은 이해될 수 있어요. 지금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름모의 둘레 구해볼게요. 한 변이 3이죠. 다른 변도 3이고요. 다 3이에요. 왜? 마름모니까요. 이렇게 3이 4개가 있으니 3, 4, 1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마름모도요. 한 변의 길이가 5예요. 내가 5니까 얘는 다 5예요. 마름모기 때문이에요. 5가 4개가 있네요. 그래서 5, 4, 20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름모도 보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규칙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뭔가 방법을 꼭 알아야 하는, 외워야 하는 식 아니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름모는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그 길이를 4배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말은 모두 가로, 세로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 변의 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모두 같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름모의 둘레와 정사각형의 둘레가 좀 비슷하죠.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마름모하고 공통점은 길이가 같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형 단어는요, 반드시 도형의 이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만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어떤 규칙으로 찾은 방법이나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익혀야 하는 것은 개념. 잊지 마세요. 이 개념이 명확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형식이나 규칙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 단원을 하다 보면은요, 쓸데없는 규칙들을 되게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자 하면은, 선생님, 저 그 공식 몰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형의 이름과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아시고 있다면, 누군가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지금 뭐 배웠죠? 우리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각형의 이름 중에 정사각형이 있었고요. 직사각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름모 있었어요. 그리고 평행사변형 있었어요. 이 사각형들의 개념과 특징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둘레라는 개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시고요. 그 개념을 알고 특징이 무엇이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둘레 명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둘레는 둘러싸고 있는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이런 구하는 방법의 식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도형의 이름이나 개념이나 특징, 명칭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이해해야 한다. 그래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을 때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는 거예요.